서울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에 헌신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 추모 공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공념! 우리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들 옆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조화가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어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되기 직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25년간 복무했던 한국교총 75년 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선생님은 저의 후배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스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혼자 감내해야 됐던 이 아픔들을 이제는 저희들도 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행동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나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협박 이런 행태들을 반드시 저희들이 총력 대응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지고 교육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교총은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을 여기에서 선언합니다. 한국교총 회장 정성국입니다. 지난해 6월 20일 교총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교사 출신으로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저는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오후에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전국의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슬퍼하고 자기의 일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여교사 폭행 사건의 충격이 아직도 저희들 머리에 선명한데 지난해 임용된 젊은 선생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귀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려야 했는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빕니다. 일각에서는 숨진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라는 주장을 해 많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기도 했고 관련 학부모가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설 등 온갖 축척성 이야기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질 수 없거나 떠도는 주장 내용만으로는 결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해당 학교 입장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큰 의문이 듭니다. 무엇이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해야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이유와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의 58만 교육자는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안타까운 기억을 넘어 교권 추락과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이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사관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육개혁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은 불가능한 공연불일 뿐입니다. 따라서
왜곡된 인권의식과 과도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같은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힙니다. 하나,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국의 교육자와 사회에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측성 말이 난무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을 져버리는 일입니다. 하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의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교원이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명시한 장관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은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교육과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교육청을 상대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후배님의 명복을 빌며 교총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혀지거나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 대항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깊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두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분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들께서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 처리되었으며 침해 유형도 단면화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여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하여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비하고 어제와 오늘이 저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하신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후배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먼저 전하고 다시 한번 참가 고인의 명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방문하셔서 우리 교원들을 직접 만나시고 또 의지를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원의 대표로서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한 비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이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앞으로의 길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단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혼자서 감내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옥죄어왔던 저희들의 이 위치가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교원의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교육을 다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교육계획이 될 수 있는지 그 전제가 무엇인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태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과도한 학생인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우리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부총리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총리님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국민 여론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이 우리 교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는 교원지휘법이 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생활교육부에 등재가 되는데 왜 교권 침해 사안은 생활교육부에 등재하면 안 됩니까? 친구들끼리 싸운 것은 전학을 보내고 퇴학을 시키면서 왜 스승을 짓밟고 스승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생활교육부에 적으면 안 됩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조치와 책임 추궁을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이 제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부모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정부는, 국회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그 민원 하나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흐트러진 정신으로 수업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교육개혁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권 회복은 선생님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선생님의 소신과 열정을 가진 수업이 인정받고 다수의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원이 고통받고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끝까지 총력대응할 것을 여기서도 밝힙니다. 우리 장관님께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 국회, 교원단체, 교육의 주체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단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떤 기구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저도 제안드립니다. 오늘 이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선생님들, 그렇지만 오늘 정말 장관님께, 부총리님께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